안녕하십니까? 지난 3일 동안 여러분들의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해 주신 박 집사님, 제가 전해드린 기별은 맞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뉴스타트를 아무리 잘하고 잘해도 결국 10년의 수명이 연장될지언정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느냐가 되겠습니다. 건강 장수의 비결 3가지 중에서 음식, 운동, 그리고 오늘은 수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에 대해서 무슨 메시지를 제가 드릴까 하다가 생각한 건 오로지 딱 한 줄이에요. 수면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여러분들 다 이해는 하시지만 우리의 삶은 수면은 개차반에 제일 뒤로 밀려요. 할 거 없으면 혹시 카톡 한 번 더 온 거 없나 보고 자는. 예? 저녁이 되면은 이 세상의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누가 뭘 하고 있는지, 누가 누구랑 헤어졌는지, 만났는지, 그게 도대체 우리 인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많은 시간을, 저녁 시간을 반성해 보면은 쓸데없는 일에 보내고 낭비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삽니다. 그리고는 할 게 없으면은 자야 되겠다. 그런데 잠이 안 오지? 그래서 수면의 중요성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수면은 단순히 자는 게 아니다. 수면이 자는 게 아니면 뭔가요? 수면은 또 다른 삶입니다. 우리 몸은 밤과 낮으로 구분된 생리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잠을 안 주무시면 여러분들의 생리작용의 3분의 1은 결코 일어나지가 않는데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생리작용이 과연 무엇일까요?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서 한번 보십시다. 2000년대 들어서 과학자들이 인간의 유전자를 정복했다고 감히 얘기하죠. 이제 분석한 거예요. 근데 그 유전자를 공부하다가 보니까 어떤 유전자가 있냐면 시계 유전자가 있다 이거예요. 모든 세포에 10조 개의 모든 세포에 하나같이 유전자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 시계 유전자도 있더라. 왜 시계 유전자가 필요할까? 왜 각 세포에는 시계 유전자가 필요했을까요? 그 시계에 따라서 세포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밤과 낮의 주기에 따라서 이 시계가 맞춰지죠. 우리 뇌의 가장 중앙에 있는 시계 유전자의 원조 시계라고 할 수 있는 그 뇌세포들이 뭉쳐진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시계를 계속 어저스트 합니다. 이 태양에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맞춰진 시각이 자율신경을 타고 전신에 퍼지고 그 퍼진 것이 각 장기나 각 세포에 시간을 알려요.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가 그 전자시계가 아닐 때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시계가 늘 틀려요. 집안의 시계가. 빠르거나 늦거나 그러면은 아침 7시에 아버님이 뉴스를 틀 때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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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 하는 그 15. 거기에 이제 맞춰요, 시계를. 그래야 이제 하루는 이제 그 시간이 맞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15를 주면은 10조 개의 세포들이 다 거기에 맞춥니다. 그러면 이 시계는 어디에서 맞출까요? 이 시계는 태양의 움직임에 맞춰요.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들이 저희들처럼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하면 소위 말해서 시차라는 게 생겨요. 내 몸의 시계는 제가 살고 있던 시계를 가지고 있는데 현지는 갑자기 시간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뭔가 안 맞아요.
자야 되는데 잠은 안 오고, 자지 말아야 되는데 졸립고, 이런 일이 생겨요. 소화도 안 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시계를 빨리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밖에 나가야 돼요. 제가 그 교수가 처음 됐을 때 처음으로 참석한 학회가 그 캘리포니아의 남쪽에 있는 라구나 비치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리츠 칼튼 호텔이라고 아주 럭주리어스한 호텔이 하나 있고, 거기에서 어떤 아주 뭐랄까 이 스페시픽한 학회가 있었는데 거길 처음으로 참석한 거예요. 저는 이제 기분 좋게 참석해서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야심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가겠다. 앉았는데 웬걸요? 졸림이 오는 것도 못 느끼게 저는 잠이 들었어요. 맨 앞에 앉아서. 그런데 이제 연자가 한 40분 강의를 하고 일동 박수를 치잖아요. 그 박수 소리에 깼어요. 깨보니까 제가 뭐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자고 있었게요? 제 옆에 왼쪽에 있던 어떤 흑인과 서로 고개를 기대고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둘 다 깨서 보니까 얼마나 멋쩍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가 있겠어요?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From South Africa. 그럼 그렇지. 우리는 졸려도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날 공포스럽잖아요. 그래서 한 게 그날 오후 내내 밖에서 나가서 산책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매번 학회에 올 때마다 무조건 비행기에서 내리면 공원으로 갔어요. 그게 제 루틴이에요. 무조건 공원으로 가요. 그래서 공원에서 하루 종일 걷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시계를 현지에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몸은 이 밤이면 체온이 가장 낮게 떨어지고요. 낮에는 체온이 정상 체온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모든 호르몬들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밤낮으로 변합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생리작용이에요. 이제 멜라토닌 얘기를 제가 좀 더 자세히 하려고 합니다. 멜라토닌 하면 여러분들은 수면 호르몬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멜라토닌이야말로 밤을 지휘하는 지휘자예요. 밤에 일어나는 모든 생리작용을 일어나게 만들어줘요. 그 생리작용이 뭐냐면 첫째, 조직의 재생. 조직의 재생.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떤 환자가 수술을 받았어요. 상처가 아주 커요. 그래도 그 환자가 잠을 잘 자면요, 상처가 빨리 나아요. 밤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데 어떤 환자는 잠을 안 자요. 그러면 상처가 낫질 않아요. 왜 그래요? 조직의 재생은 밤에만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면역력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잘 자면 감기에 안 걸리고, 감기 걸리는다 싶으면 밤에 푹 자고 나면 그 다음날 괜찮아지는 걸 느끼시죠. 그만큼 잠자는 동안에 우리 면역이 활성화돼서 바이러스, 세균 뭐 이런 것들을 다 처치해주고 암세포까지 처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걸러지고, 그래서 우리는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는 세포 중에 세포가 무수히 분열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분열을 하다 보면은 불량품이 자꾸 생겨요. 특히 현대인들처럼 ultra processed food, 그러니까 가공 음식들을 먹고 공해가 있고 방사선을 많이 쪼이고 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이 세포가 자꾸 뮤테이션이 일어나는데 그런 세포가 결국 암이 되는데, 그런 암 세포들을 수백만 개, 700만 개까지 하룻밤에 다 처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암에 안 걸리는 것은 뭐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고, 밤에 잠 안 자고 밤에 특별히 일하는 면역 세포들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샅샅이 잘못된 세포를 처단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매일 밤이 되면은 그런 세포들에게 한번 고마움 표시한 적 있어요? 꼭 암에 걸린 다음에 나아야지 고마운가요? 아니요, 안 걸리는 게 더 고마운 거죠.
그 다음에 정서가 순화되고 기억력이 강화되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옛말에도 미는 잠꾸러기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잠을 잘 잘 때 우리의 섹스 호르몬이 잘 밸런스를 맞춰주고 그래서 피부도 고와지고 뭐 정서가 순화되니까 표정이 온화해지고 그러면 미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기억력 강화 말할 것도 없고 치매 예방. 이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이렇게 낮과 밤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이거 보세요. 면역 세포들이 밤이면 이렇게 활개를 쳐요. 사인 웨이브가 이렇게 밤이면 올라가고 낮이면 떨어지고 다시 밤이 되면 올라가고 하는 그런 이걸 day and night cycle, circadian rhythm이라고 하죠. 이게 왔다 갔다 하죠. 물결 치듯이. 우리도 파도 타듯이 우리 몸도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지. 그걸 어게인스트 하려면 여러분들 파도를 타는 게 쉬워요? 파도를 이기는 게 쉬워요? 파도 타는 게 즐겁고 쉽죠. 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논문에서도 올해 발표된 논문인데 낮과 밤의 시그널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주어집니다. 근데 우리 생활이 그 시그널에 역행을 하면 즉 파도에 역행을 하려고 할 때 암세포들이 생겨요. 거기에 순응할 때 모든 세포들은 제대로 분할을 한다 이겁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옛날에 의학이 발달할 때 과연 밤과 낮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고자 할 때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건강 설문조사를 많이 했어요. 간호사들이 대표적으로 교대 근무를 하는 직종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8시간 단위로 한다면 항상 밤에만 하는 것도 아니고 밤에 좀 하다가 낮에 하다가 아침에 일찍 하다가 막 이렇게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슬립 사이클이 도대체 자리를 잡을 틈이 없어요. 밤에 잠 좀 자려고 그러면 잠이 잘 오는 날은 꼭 밤 야간 당직이에요. 잠이 밤에 안 오는 때는 또 집에 있는 날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니까 슬립이 디스럽션 되고 그들의 생활이 그렇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많은 연구가 있어요. 유방암이 굉장히 높고 여성들이니까 주로. 그 다음에 우울증이 많고 여기서는 뭐예요? 지방간이 발생하더라. 당뇨, 고혈압, 간호사들이 제일 높아요. 직종 중에. 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 얘기. 그만큼 이 의학이 처음 발달할 때 이런 몸의 피지올로지와 우리의 생활의 관계를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건 한참 된 얘기죠. 1970년대 얘기예요. 그때부터 이미 이런 게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제가 음식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좋은 세균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세균들조차도 내가 밤낮을 제대로 살지 않으면 그 세균들이 망가져요. 그래서 나쁜 세균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나쁜 세균의 특징은 이 질서가 없는 삶을 좋아해요. 좋은 세균들은 질서가 있는 삶을 좋아하고 거기에서 번식을 잘해요. 그래서 이런 사실만 읽더라도 저는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은 진짜 질서가 있는 분이시구나. 질서가 있는 분만이라 뭘 창조하실 때는 그 자체가 질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창조주와 창조물의 특성은 흡사하단 말이죠. 메디스케이프라는 데서 패밀리 메디슨을 제가 아침마다 구독을 하는데 거기에서 어느 날 이런 이메일이 왔어요. 최근에 어떤 그룹에서 연구를 했더니 하루에 5시간 이상 자는 그룹과 7시간 이상 자는 그룹을 비교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50대에는 이 5시간 이하 자는 사람들이 여기에 열거한 이런 병들이 30% 더 증가하더라.
그런 삶이 70대로 이어지면은 그런 질병들이 40%더 증가하더라. 이건 통계입니다. 통계는 사실이죠. 통계를 누가 조작하지 않는 한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논문은 사실 좀 의아스럽지 않으세요? 여기에 연도가 몇 년으로 나왔어요? 2026년. 예, 사실은 제가 그 로그인해서 꼭 들어가 보는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웹사이트는 아직 퍼블리시 되기 전에 액셉트된 논문들이 다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년에 발간될 저널이에요. 그걸 전 오늘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논문에 뭐라고 그래요? 그동안 발표된 많은 연구 논문들을 종합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variability, 슬립이 variable하다. 그 얘기는 뭐야? 뭐 10시에도 잤다가 2시에도 잤다가 9시에도 졸리면 잤다가 낮잠도 잤다고. 그게 variability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불규칙적인 수면은 노인들의 인지 능력을 나쁘게 한다. 즉 치매에 걸리게 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실 것 같은 치매는 굉장히 좋지 않죠. 자신의 삶에 쌓아온 모든 공을 다 망가뜨리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어마어마하게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상관없습니다. 본인은. 치매 걸리면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치매에 걸리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거나 가족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생활을 열심히 규칙적으로 사세요. 제가 드리는 메시지의 항상 키포인트는 이타적인 삶입니다. 사람이 우리 인간들의 그 사회가 다 진화사상에 젖어 있어가지고 오로지 내게 좋은 것, 내 몸에 좋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맛있는 것, 다 자기 중심에. 근데 그렇게 살아서는 결과는 뻔해요. 그렇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구성이 되지 않는 걸요.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하나하나 다 서로 공조하고 희생하고 그러므로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때 그거는 결국은 우리가 무병자수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낮과 밤의 생활 리듬이 깨지는 circadian disruption 또는 discoordination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이런 게 오는 삶은 5년, 10년 이어지면서 결국은 저런 병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치매는 제가 빨간 줄을 해놨는데 이게 2021년부터 그 팬데믹이 끝나자마자 쏟아지고 있는 논문들이에요. 불과 2년의 팬데믹 동안 노인들의 삶이 달라졌어요. 굉장히 노인들은 서서티블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바디 피지올로지 이렇게 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밖에 못 나가게 하죠. 막 자식들이 음식 갖다가 문 앞에 두고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제발. 그러니까 햇볕도 안 보고 집안에서 갇혀서 뭐 하겠어요. 졸리면 낮잠도 잤다가 그리고는 밤이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뉴스도 봤다가 막 이렇게 살다 보니까 2년 불과 지난 다음에 치매 환자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오고 제 환자들도 그래요. 저도 그걸 보고 놀랐어요. 어쨌든 그만큼 수면은 중요한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의 본론으로 그러면 우리가 숙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잠이라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 숙면을 만드는 비결은 멜라토닌에 포커스를 하셔야 돼요. 멜라토닌이 우리의 잠을 아주 달콤하게 들게 하고 그 다음에 깨지 않고 8시간 잘 수 있게 해주니까. 그래서 그 멜라토닌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피니알 글랜드라고 하는 그 송과제, 그 소나무 잣, 송과가 소나무의 과실, 그래서 잣이죠, 잣. 잣 모양으로 생긴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만들어져요. 거기에서 뭡니까? 왕초시계, 원조시계에서 영향을 받고 그 시간에 따라서 만들어요.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저런 식으로 만들어요. 낮에는 아침 6시가 되면은 생산이 중지. 그래가지고 있던 게 급속도로 떨어지고, 낮 시간에는 없다가 밤 9시가 되면서부터 급격히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새벽 3시가 되면 피크가 돼요. 그게 멜라토닌이에요. 그러면 저게 파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는 그 파도를 타야 되는 거예요. 파도를. 그 파도 속으로 다이빙 하지 마세요. 아주 흥미로운 것은 낮에 우리가 햇볕에 노출을 많이 하면 할수록 밤에 만들어지는 멜라토닌의 양이 많아져요. 그 다음에 밤이 갑자기 어두워지면은, 불도 끄고 어두운 환경이 되면 그 만들어지는 멜라토닌이 그때 숙성이 되는데 숙성이 잘 돼서 질이 좋아져요. 퀄리티가 좋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수면에 영향을 주냐 하면 낮에 많이 만들어지는 멜라토닌의 양은 달콤하게 골아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밤에 어두운 환경을 유지한 경우에는 그 멜라토닌이 퀄리티가 좋아서 8시간을 가서 숙면을 8시간 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바라잖아요. 그러면 둘 다 충족이 돼야 되겠죠. 둘 중에 하나만 있어가지고는 숙면을 할 수가 없겠지요. 잠은 들었는데 꼭 2-3시간 자면 깨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내 밤의 생활이 잘못됐구나라는 걸 판단하시기엔 정확한 거예요. 내가 밤이 어둡지 않구나. 내 눈에는 너무 많은 불빛이 들어오는구나. 이거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밤은 밤처럼 보내야 돼요.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환자들이 그럼 밤에 뭐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좀 난처하죠.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그렇지만 이제 얘기를 해야죠. 우리 현대인들의 그 문화는 밤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캐나다의 내셔널 포스트지에서도 이걸 특집 기사로 다룬 적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거기에 도시의 모든 새들이 수명이 짧아지고 빨리 죽어요. 그리고 사라져요. 그게 원인이 도시의 불빛 때문이래요. 식물들도 밤에 불을 켜놓으면요, 그 생물이 빌빌거려요. 식물들이. 식물도 밤에는 어두워야 돼요. 낮에는 햇볕이 잘 들어야지 식물들이 건강하죠. 마찬가지. 그만큼 밤과 낮은 대조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명이 발달하면서 예를 들면 원시인들의 모닥불부터 시작해서 촛불, 등잔불, 그다음에 백열등, 여기까지 갔을 때는요, 그렇게 불면증이라는 단어가 별로 없었어요. 사실 수면 과학이라는 용어도 없었어요. 언제부터 그게 생기기 시작하면 형광등은 푸른 불빛이에요. 짧은 파장의 불빛이 우리 뇌를 제일 자극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빠지기 시작한 게 소위 말해서 LED. LED가 들어오면서 대낮처럼 밝아요. 사실은 집안이 대낮보다도 밤이 더 밝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 뇌가 어떻게, 이게 지금 밤이구나. 멜라토닌 만들어야지. 도저히 그럴 수 없어요. 그만큼 이 불은 중요하다 이겁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그런 불빛을 더 나아가서, 여기에 지금 대표적인 LED 모니터들이 종류가 있어요. 이 중에 어느 게 우리 눈에 가장 나쁠까요? 제일 큰 거. 제일 큰 거가 클 것 같은데 사실은 큰 거는 멀리서 보잖아요. 그거 아세요? 그 빛에서 오는 에너지는 거리의 4제곱의 반비례해서 줄어드는 거? 아마 제가 정확히 한다면 그럴 것 같은데요. 4제곱인가? 아인슈타인의 법칙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화기는 여기다 대고 보잖아요. 저게 작아도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사실은 LED 전화기가 생기면서부터 노인, 아이 할 거 없이 그냥 온통 불행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예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은 아주 인터레스팅한 논문인데, 팬데믹이 끝나자마자 이제 보란 듯이 발표를 했어요. 뭐냐면, 팬데믹이 있기 전에 사람들이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구글 컴퓨터, 메인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수집한 거니까 그렇게 돈도 많이 안 든 논문인데 아이디어는 좋잖아요. 구글에 사람들이 궁금한 걸 타이핑 하잖아요. 검색. 근데 거기다가 슬립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슬립 또는 인썸니아 뭐 이런 단어를 집어넣어서 검색한 시간대가 언젠가를 본 거예요. 구글 검색 수가 시간대가 이게 높은 거잖아요. 이쪽으로 갈수록 하룻밤 사이에. 언제 제일 많냐면 새벽 2, 3시, 3시, 2, 3시. 네. 이렇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또 팬데믹 전과 팬데믹 후를 비교했어요. 팬데믹 기간 비교했더니 어떻게 돼요? 예. 팬데믹이 지나면서 더 그게 악화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파도를 한번 봅시다. 파도에서 새벽 3시에 멜라토닌이 피크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새벽 3시에 잠을 안 자고 뭘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잠 잘 수 있는 거야? 하고 검색하고 있어요.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구글이 다 해결해 주지 않아요. 구글 닥터는 그냥 정보만 가지고 있는 의사지 훌륭한 의사는 아니에요. 그 결과 미국민들의 그 불면증으로 인한 결과 낮에 졸립고 졸음운전으로 사고 나고 직장에서 산업재해 졸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은 이 이후의 데이터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한 번 꺾였죠? 여기서 더 꺾여서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갔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다면은 대강 봐서 미국인의 5명에 1명이 불면증으로 그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린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4명에 1명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밤에 뭐 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든 슬라이드예요. 밤에는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이 요가, 스트레칭, 체조 이런 걸 하세요. 마루에 앉아서. 그러면서 명상을 하세요. 명상은 지금 시간과 다음 시간에 제가 강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명상을 하셔야 돼요. 명상에 대해서 이제 한 슬라이드만 더 보여드리겠는데, 명상을 규칙적으로 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해서 MRI를 찍어보면요, 아주 티피컬한 게 뭐냐면, 명상을 규칙적으로 하는 분들은 이 전두엽, 프리프론탈 로브의 콜텍스, 그게 이제 뇌세포가 자리 잡는 부분이에요. 핵심이죠. 그 부분이 굉장히 두꺼워지더라. 스님들 말할 것도 없이 목사님들 다 두꺼워요. 여러분들이라고 나는 명상할 돌을 닦을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은 돌을 닦아야 돼요. 직업에 상관없이. 그게 밤에 일어나야 되는 거고 그게 명상 또는 묵상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논문은 무슨 결과를 찾았냐면 명상을 하는 그룹, 여기 이 진한 보라색 그룹에서는 포지티브한 그 이모션, 사이코 어펙티브한 이 스코어가 증가되고 네거티브한 사이코 어펙티브한 스코어는 떨어져요. 명상 안 하는 사람, 전혀 안 하는 사람에 비해서. 그 다음에 어떤 인지력이나 집중력이나 분석력이나 이런 머리가 쉽게 해서 샤프해져요. 이건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명상하시고
고시 치실 수 있어요. 진짜로. 그만큼 머리가 브라이트해지고 샤프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낮에는 뭘 해야 되냐? 밤과 낮이 달라야 된다고 그랬는데, 낮에는 이 논문이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 대상은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그룹은 낮에 일부러 신체 활동을 시킵니다. 제 기억에 여기 밑에 써놨죠. 6개월 동안 중등도 이상의 빠르게 걷기 이런 걸 시켰어요. 하루에 30분 이상씩 일주일에 5번 동안.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에 150분 이상 빠르게 걷기. 근데 중증도와 고난도의 운동의 차이를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의사들이 moderate intensity exercise를 하라 그러면 moderate가 무슨 뜻이냐면 운동을 하는데 옆 사람하고 말은 할 정도예요. 저녁 먹었어? 그러면서 걸을 수 있어요. 근데 노래를 부르라면 노래는 곤란해. 그게 중등도예요. 근데 고난도의 그러니까 strenuous한 intense exercise는 뭐냐면 옆 사람하고 말도 안 돼요. 숨 차는데 무슨 말을 하고 싶어요. 그게 고난도. 그러니까 말은 짤막하게 할 정도로 빨리 걷는 거예요. 숨이 찰 정도로. 그거를 하시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걸으면 콧노래도 부르고 여기저기 참견하고 이거는 운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걸을 때 어떻게 돼요? 수면의 질, 여기서 수면의 질은 뭘로 표시하냐면 시비어리티 인덱스에 그 인솜니아 시비어리티 인덱스 ISI가 뭐냐면 불면증으로 오는 그런 막 모든 후유증을 이제 스코어링 했는데 그 스코어링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로 떨어져요. 컨트롤 그룹에 비해서 떨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제가 덩달아 이 논문을 쓴 사람들이 봤더니 여기에 포커스를 잡은 건데 덩달아서 우울증이나 불안증의 인덱스도 떨어지더라. 기분도 좋아지고 잠도 잘 자더라 이거예요. 낮에 운동을 하면.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밤에 잘 잠을 주무시기 위해서는 낮에 해 아래 익스포즈 돼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이 유리는 자외선을 차단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제가 언제 낮에 시간이 있어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실내에서 환자 보고 있는데 누가 하나 펑크 내는 환자가 있어요. 저는 15분 간격으로 환자를 받기 때문에 15분은 제 거예요. 그러면 밖에 나가요. 저는 무조건. 안경 벗어두고. 그래가지고 길거리에 가서 그냥 서 있어요. 해가 저쪽이면 저쪽에 서서 이렇게 서 있어요. 알아요. 이제 저희 직원들도. 닥터 손이 밖에 나갔구나. 햇볕 조이로. 그렇게 살아요. 저는. 그러니까 갈급한 거예요. 해가 갈급해. 왜냐하면 저는 밤에 잠 잘 자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또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그 다음날 또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잠 못 자고 그러면 아주 언해피해지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낮과 밤을 왜 따라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큰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circadian rhythm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circa, 그러면 circle이에요, circle. DN 그러면 24시간. 우리 삶은 하루하루 돌아가요. 인생은 하루살이라고 말.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루는 뭘로 돼 있어요? Day and night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구를 보시면 딱 저렇게 반으로 해가 있는 쪽은 낮이고 해가 있는 반대쪽은 밤이에요. 저렇게 반으로 쫙 갈라져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현재 지구는 보세요. 어두운 도로 가면은 저렇게 불빛이 반짝반짝반짝하고 있어요. 저게 인공위성에서 봐도 저렇게 불빛이 환할 정도면 얼마나 우리가 지금 밤을 망가뜨리고 살고 있는지 아시겠죠? 저는 창세기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창세기의 모든 우리 이 건강에 관한 진리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꼭 그 앞에 뭐라고 그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그러니까 밤이 되고 그 다음날 동이 트니 그게 첫째 날이었더라. 이렇게 묘사를 하세요. 근데 한 번만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둘째 날, 셋째 날 하면 그 창세기 한 장으로 온 생물의 지구의 역사, 태양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지면이 아깝지도 않으신지 왜 자꾸 반복하실까? 왜 반복하시는가? 왜 그럴 거예요? 그럼요. 그만큼 낮과 밤을 구분해 놨다. 저기서도 또 그리고 얘기하세요. 내가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두움은 밤이라 했어. 그리고 어둠과 낮을 나눠놨어. 예?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분의 습성 중에 하나가 공의가 있는데 그 공의라는 게 질서예요. 질서가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처럼 같은 죄를 졌어도 재판관이 이 친구는 착하잖아. 이쁜데 형량을 낮춰줘요. 질서가 없어요. 멋대로 해.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질서가 있거든요. 그게 공의예요. 그게 이제 온 우주에도 나타나고 우리 인간의 몸에도 배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절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술, 담배 안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뭐 음식 과하지 않게 먹는 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것만도 아니고 시간의 개념, 시간. 밤과 낮을 따라서 사는 삶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러시니까. 그분이 언젠가는 오늘은 좀 해가 9시쯤 뜨게 하지 뭐 괜찮아. 왜냐하면 사랑이 많으시니까 까짓거든. 이렇게 돌아가면요. 이 세상은, 이 우주는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6,000년 동안 지구가 태양을 돌 때 1초도 늦지 않고 돌고 있고 모든 행성들이 일정한 궤도를 유지하고 있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만 도대체 지구는 왜 돌고 있어요? 왜 자전하고 왜 공전해요? 그 무거운 매스, 어마어마한 중량이 그 빠른 속도로 도는데 한치도 틀리지 않고 어떻게 돌아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라면 태양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태양의 중력에 다 빨려 들어가서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간격이 정확히 일정해야 돼요. 태양하고 조금만 가까워지는 여름이 되면 우리는 덥다고 불평하고 조금만 멀어지면 얼어 죽는다고 그래. 그런데 그 질서가 깨지면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우리는 생존할 생물이 없어요. 그런 거를 유지하고 있는 게 누구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능력이다. 그분의 공의의 능력 때문에 아무리 커도 작은 걸 잡아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도 그렇게 돌아가라는 거죠. 여기서도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당신의 기록된 말씀과 천연계의 위대한 책을 통하여 생명의 법칙을 계시하셨다. 그 원칙에 대한 지식을 얻고 그 원칙에 순종함으로 심령의 건강은 물론이요 육체의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그분과 협력하는 것이 우리의 과업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직 그분과 협력한다는 뜻이 뭘까요? 그분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우리 바디 피지올로지에 따라주는 거예요. 뭐 협력이라는 게 내가 태양을 좀 어떻게 해볼까 그런 게 아니고 내 몸 하나 그 원칙에 따라가도록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을 쓰고 신경 써주는 거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가서 수면은 인생의 3분의 1입니다. 우리 3분의 1을 그냥 낭비하지 마시고 가뜩이나 짧은 인생을 진짜 보람 있게 보내려면 우리의 몸의 휴식, 그래서 우리 몸이 재생되고 우리의 삶이 늘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야 그나마 짧은 인생이 늘 억울할 거예요. 그 다음에 뇌로 하여금 휴식하게 해서 정신이 밝고 맑아야 되겠죠.
이게 바로 생체 리듬, 파도를 타는 것이 건강 장수의 비결이다. 불면증은 쉽게 얘기해서 사실 그 불면증이라는 단어도 별로 옛날에는 저희가 의대 다닐 때는 불면증이라는 단어를 못 배웠어요, 저는. 불면증 강의한 적도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 캐나다 와서 레이던트를 새로 할 때 불면증 클리닉이 있어요. 그다음에 불면증 인스티튜트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24시간 밤새 연구하고 실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불면증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아실 필요는 없어요. 불면증은 너무 간단해요. 그냥 밤과 낮의 리듬만 내가 의도적으로 조절하지만 끝이에요. 그래서 낮은 낮처럼 햇볕 아래에서 살고 밤은 밤처럼 어둠 속에서 생활하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수면을 준비해야 됩니다. 저녁이 되면 그때부터 바빠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 파도 역으로 타는 거죠. 파도가 오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다이빙 하려고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파도가 오면 준비, 플로팅 할 준비를 하자. 편안하게 누워있으면 그냥 붕 뜨잖아요. 수면을 준비하는 게 저녁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잠을 굳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라면 10시에서 6시 사이가 멜라토닌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가장 가파르게 올라갈 때, 6시가 가장 가파르게 떨어질 때, 그 사이에 자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이 우리 뇌파도 좋아지고 모든 호르몬이나 밸런스가 가장 스테이블하다고 그래요. 오늘 첫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 아마도 목사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여러분들 스트레칭 하시고요. 그 다음에 5분 뒤에 뵙겠는데 제가 마치기 전에 기도를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사 저희 몸에 생체 리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너무나 디스트랙트 되어서 우리와 상관없는 온갖 것에 신경 쓰다 보니 우리의 삶은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저희에게 기별을 주셨사오니 저의 마음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의 낮과 밤의 삶에 확실한 구분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정신이 밝아서 저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남은 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이 밤인 분은 안 계시죠? 네. 잠깐 브레이크 시간을 갖겠습니다. 휴식 시간을 가지고 다시 찬양이 시작될 때 모이셔서 간단하게 스트레칭하고 또 찬양하고 우리 오전 두 번째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의 휴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